자, 생각수북 심포지엄 창의 융합 탐구 활동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녹화를 쭉 하고 녹화한 걸 봤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30분밖에 없는데 배속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됩니다. 잘 들었길 바랍니다. 2교시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냐면 노트북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에 어디에서 이 주제가 나왔냐, 이 갈릴레이가 금성을 관측을 해서 이 태양 중심설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금성을 관측했을 때 갈릴레이가 본 건 대체 뭐였을까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교시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금성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즘 금성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거 꺼버렸는데 처음에 이 배경화면을 우리 한영고로 해놨잖아요. 초승달이 있고 여기 있는 큰 별이 금성이에요. 여러분들 해질녘에 서쪽 하늘을 봤을 때, 해지는 쪽을 봤을 때 뭔가 저건 별일 리가 없어 싶을 정도로 밝은 천체가 하나 있으면 높은 확률로 걔가 금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위성은 여러분 생각보다 보기 힘듭니다. 행성이 훨씬 보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금성입니다. 요즘도 잘 보입니다. 기회가 되면 나가서 보시고, 오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보겠습니다. 구글에 스텔라리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웹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그냥 외부로도 볼 수 있지만 기능이 좀 제한이 돼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윈도우즈 64 이 위에 밑에 버전 있죠. 맞는 걸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국말로 켜시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보세요. 프로그램을 깔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서울로 시간이 맞춰지고 이 실제 시간도 구체적으로 맞춰지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침에 보니까 이게 태양이 밝게 떠 있는 상황이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을 한 18시, 17시, 18시 정도로 돌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남쪽 하늘 기준 이런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밝은 게 여러분 금성이에요. 금성. 이게 여러분들이 그날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밤 6시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금성입니다. 자, 이 금성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루 지나갈 때마다 천고상에서 위치가 바뀌어요. 천고상에서 위치가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보면 사실 우리가 경로를 알기 쉽지 않잖아요.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지원을 하냐면 이 왼쪽을 눌러서 천문학 계산창이라는 걸 보시면은 구체적인 경로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천문력 위치 추산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 설정창이 떠요. 그래서 천체가 달으로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서 금성으로 설정을 해봅시다. 금성으로 설정을 할 거고 밑에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 금성의 위치를 표시를 할 거냐라는 걸 설정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12월 22일 18시로 돼 있는데 12월 22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 기간만큼 위치를 표시를 할 거냐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1년 정도 해볼까요? 2년 해볼까요? 2년 정도 표시를 해봅시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시간 단위가 나와 있는데 1태양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느 시간 간격을 단위로 금성의 위치를 표시를 할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양일이라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를 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하루를 정하면 그게 태양일이에요. 1태양일로 하면은 2년 동안 1일을 기준으로 그 위치를 찍으면은 거의 한 800개가 넘는 위치가 찍힐 때니까 약간 간격을 늘려서 3태양일 3태양일로 찍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체력 계산을 누를 건데 우리는 좀 선으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 선,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천체력 계산을 딱 누르시면 여러분 이 뒤에 금성의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날짜고요. 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요렇게 이동을 했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가는 거죠. 여기서 오늘 날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금성이 역행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굉장히 다양한 금성의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행부터 12월 22일 이 시간에 관측을 했을 때 적경저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천구상에서 금성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등급은 여러분 밝기죠. 금성의 밝기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위상은 여러분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달의 위상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달의 위상이 보름달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동그란 달인 거죠. 금성도 마찬가지. 금성의 위상이 보름이다 라고 하면 금성이 동그란 모양으로 꽉 차 있는 거고, 금성의 위상이 꽉 차 있지 않다라고 하면 금성이 반달 모양이나 초승달 모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데 100%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름달인 거예요. 예를 들어 반달의 위상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그거는 100 중에 50만 차 있는 거니까 50%인 거죠. 초승달은 막 10%, 20%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제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관측자, 그러니까 지구에서 금성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단위는 여러분 1천문 단위 AU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0.8 곱하기 1억 5천만 킬로미터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건 이각입니다. 이각. 이 이각이라는 건 그냥 이각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태양 이각이에요. 태양 이각. 이 이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각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그러니까 관측자 입장에서 두 개의 천체를 쳐다봤을 때 그 두 개의 천체가 어느 정도의 각도로 서로 떨어져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금성이 여기에 있고 지구가 여기에 있고 태양, 지구, 금성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금성의 태양이각이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각이라고 합시다. 금성의 이각은 42도인 거예요. 만약에 금성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하고 금성은 12도만큼 벌어져 있는 거죠. 금성의 이각은 12도가 되는 겁니다. 금성이 우리 지구보다 빠르게 태양 주위를 도니까 이각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태양 바로 앞으로 오면 이각 0, 태양 바로 뒤로 가면 이각 0, 이런 식으로 이각이 변하겠죠. 그 이각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금성의 다양한 물리량을 이
매일매일 관측을 한 셈인 거죠. 아니, 3일마다 관측을 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을 이걸 3일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적경은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망원경으로 보니까 위상은 어떻고 이각은 어떻고 태양과의 거리를 직접 각도기로 계산을 하고 뭐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을 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좀 시각화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관측을 한다고 해서 규칙성을 발견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 날짜를 관측을 한 걸로 데이터 시각화를 시켜보자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한 걸 바탕으로 갈릴레이가 과연 뭘 보고 금성에서 뭘 보고 태양 중심설의 증거를 발견을 했을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있는 건 지우고 뭔가 좀 더 적합한 세팅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세팅을 바꿀 거냐면 뭐 시작은 똑같이 두고요. 그 다음에 연도가 아까는 조금 이 변화를 보기엔 짧았으니까 연도를 5년으로, 지금 5years라 되어 있죠? 5년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시간 단위는 10태양이르로, 똑같이 하면 너무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10태양이르로 해서 전체력 계산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뭐가 막 뜨죠? 자,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분석을 하긴 어려우니까 전체력 내보내기를 눌러서 엑셀 파일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한 파일이 하나 생길 거예요. 저장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생깁니다. 자, 열어보시면 아까 봤던 그 여러 날짜 동안 관측한 데이터들이 엑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여러분 아까 10태양일, 뭐 1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10일마다 관측한 적경, 초기, 등급, 위상, 거리, 이각이 다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적경이랑 적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잘 시각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두 개의 열 이렇게 잡아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물리량은 이렇게 4개가 나오죠. 등급, 위상, 거리, 이각. 그거를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측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 얘가 시간이 잘 나와 있는데 날짜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데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6시 35분으로 다 맞춰져 있죠? 그럼 굳이 그래프에 이게 길게 표시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간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셀을 막 배운 건 아니라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잘 알겠죠? 저는 이런 걸 없을 때 보통 이 텍스트 나누기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숫자를 보면은 날짜가 있고 공백이 있는 다음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서로 다른 셀로 나눠 볼게요. 이 공백을 기준으로 날짜랑 시간을 두 개의 셀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쭉 잡아서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를 나눌 수 있는 마법사가 뜨죠.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이런 걸 누르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구분기호를 공백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두 개를 쭉 다른 셀으로 나눠줘요. 다음을 계속 눌러서 셀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왼쪽 셀에는 날짜 및 시간이 아니라 날짜만 들어가 있는 거고 오른쪽 셀에 필요 없는 시간 부분이 쭉 빠진 거죠. 오른쪽 셀을 삭제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정리가 됐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거는 날짜에 따른 등급 변화예요. 밝기 변화. 이 등급 변화를 알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집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면 그래프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에러 표시가 되어 있죠. 초록색 세모. 이 등급 숫자가 숫자 형식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텍스트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이 이거를 그래프로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쭉 다 이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에러 코드를 잡으면 여기서 친절하게 숫자로 변환하라고 알려줍니다. 숫자로 변환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로 만들 준비는 끝난 거예요. 먼저 등급부터 그래프로 좀 만들어 봅시다. 이 날짜랑 등급을 잡아서 날짜를 가로축에 둘 거고 이 등급을 세로축에 두겠죠.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시면 이거 두 개를 기반으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산형 차트를 쓸 건데 우리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식이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표식이 있는 걸로 할까요? 없는 걸로 합시다.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곡선. 그럼 여러분 진짜 뭐 힘들 거 없이 금성의 밝기 변화 그래프가 쫙 떴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그래프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세로축이 등급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세로축이 이제 가장 아래쪽이 6으로 돼 마이너스 6으로 돼 있고 위쪽이 0으로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등급이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근데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거든요. 즉 마이너스 등급이 더 밝은 애들이거든요. 지금 더 밝은 애들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로축을 뒤집어 줘야겠죠? 이 세로축을 더블 클릭하시면 축 서식이 뜨는데요. 이 축 옵션에 차트처럼 생긴 데에 들어가시면 값을 거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값이 거꾸로 갑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게 더 밝은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마이너스 3등급보다 어두운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축 옵션의 경계에서 최대값을 최대값을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정도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시간에 따른 금성의 등급 금성의 등급 값이 표현이 되죠. 금성의 밝기죠, 밝기. 자, 금성 밝기를 보시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그러니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밝아지다가 갑자기 확 어두워지다 다시 밝아지죠. 이런 밝기 변화는 왜 나타나는 걸까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왜 금성의 밝기 변화가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밝기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건 그 천체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그 천체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금성의 밝기가 금성의 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갑자기 금성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다시 가까워지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친절하게도 거리가 이제 데이터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 그래프랑 같이 나타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수정을 합시다. 지금 밝기 등급만 나와 있었는데 거리까지 포함하는 그래프로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표를 이렇게 잡아서 그래프를 만든 거니까 이 거리를 등급 옆에다 붙여볼게요. 이 거리열을 등급열 옆에다 붙여볼게요. 이거 할 때는 여러분 뭐였더라? Shift를 누르시고 커서 표시되는 대로 옮기시면은 옮겨갑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래프를 누르시면 이 표현되는 범위가 뜨죠. 여기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거리가 그래프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안 보일까요? 그건 여러분 아까 전에 세로축 범위를 제한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 거리가 그 양수 1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긴 양수 1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전에 축 옵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대값을 한 뭐 5 정도로 다시 설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금속의 거리 값이 뜨죠. 그쵸? 이 파란색이 금성의 밝기고요. 등급이고요. 빨간색이 금성의 거리죠. 금성까지의 거리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등급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밝아지는 거였기 때문에 값을 거꾸로 해놨죠? 근데 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축이 똑같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값이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건 또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은 그래프상에 표시를 하고 싶긴 하단 말이야. 우선 헷갈리니까 이 범례를 좀 표시를 해놓고 갑시다. 파란 게 등급, 빨간 게 거리.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 세로축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보통 지구과학에서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왼쪽에 등급축을 주고 오른쪽에 거리축을 준 다음에 두 개를 따로 볼 수 있게 해요. 그걸 엑셀에서 구현할 수는 없을까? 즉 다시 말하면 세로축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거리를 눌러보시면, 그 빨간 선을 눌러보시면 이 계열 서식에 계열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서 데이터 계열이 지금 기본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축으로 옮겨주고 싶다 하면 보조축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등급에 대한 축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새로운 거리에 대한 축이 여기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래쪽이 낮은 값, 위쪽이 높은 값, 아래쪽이 가까운 거, 위쪽이 먼 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래프가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두 개 다 약간 조정을 해줍시다. 등급을 좀 위쪽에 표시를 하고 거리를 아래쪽에 표시를 합시다. 등급 값은 뭐 충분히 괜찮은 위치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냅두고 이 오른쪽 축, 그러니까 거리 값을 좀 바꿔볼게요. 최대값을 최대값이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이 빨간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좀 낮추고 싶거든요. 최대값을 뭐 예를 들면 뭐 4 왜고 4 왜고 4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약간 아래쪽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최소값도 조정을 좀 해봅시다. 최소값은 뭐 마이너스 1로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등급과 거리가 두 개의 축으로 표시된 표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등급이 그대로 거리를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가까워질 때 밝아지는 것 같긴 해요. 가까워질 때 밝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가까워질 때 밝아져요. 근데 이 가까워진다고 무작정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울 때는 오히려 살짝 어두워지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태양 중심설에 맞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금성이 가까워질 때 밝아져. 그리고 멀어지면 어두워져. 근데 가까워질 때 밝아지다가 한 이쯤에서 제일 밝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좀 어두워졌다가 다시 여기서 엄청 밝아지는 거죠. 그쵸? 밝다가 어둡다가 밝은 거죠. 그러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거고, 이렇게 변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밝기에는 거리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이 위상이 있어요. 위상. 아까 전에 뭐 위상이 100%면 보름달 모양으로 꽉 차 있는 거라고 그랬고, 위상이 뭐 10%, 20%면 초승달이나 금ung달 모양으로 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초승달보단 여러분 보름달이 더 밝게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위상이 바뀌면, 즉 이 금성이라는 행성이 반사하고 있는 이 빛을 반사하는 면적이 바뀌면 금성 전체의 밝기도 변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위상하고 이각도 한번 이 날짜에 따른 그래프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이각이 각도가 굉장히 세밀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도보다 작은 단위가 막 초거든요. 분이거든요. 분보다 작은 단위가 초고, 그러니까 분초 단위까지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린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필요는 없으니까 도 단위로만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텍스트 나누기를 좀 써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에 들어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기호, 그 다음에 기타를 눌러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각도 도 단위로 깔끔하게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상과 이 각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똑같은 그래프가 또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똑같은 그래프가 아니라 이 등급거리가 아니라 위상과 이각 데이터를 활용한 그래프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상과 이각 데이터를 활용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가로축은 여러분 보시면 똑같습니다. 세로축 두 개가 각각 바뀐 거죠. 보시면은 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위상이에요. 그리고 위상은 이제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쓸데없이 이 아래쪽이 더 큰 값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도 값을 거꾸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하면은 왼쪽도 오른쪽도 위로 올라갈수록 큰 값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이각 표시가 되어 있는 그래프가 지금 축이 아까 얘랑 똑같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자동으로 이 최소 최대 값을 다시 설정을 좀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빨간 게 이각 변화고 파란색이 위상 변화인 거예요. 빨간 게 이각 변화고 파란색이 위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아까처럼 영역을 좀 나눠줍시다. 파란 그래프, 위상 그래프를 위쪽으로 좀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0에서 100 사이의 범위를 위쪽으로 옮기고 싶으니까 최소값을 마이너스 100, 100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최소값을 마이너스 1이 100%거든요. 최대값을
얘 최소값을 뭐 200%, 최대값을 뭐 1.5% 이렇게 할게요. 1.5%가 아니지, 150%.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축 한번 봅시다. 이각축. 이각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그래프가 최대값이 50, 최소값이 0 정도인데 이걸 아래쪽으로 내리고 싶으니까 최대값을 100으로 바꿔봅시다. 최대값을 100도로 바꿔보면은 그래프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죠. 자, 이 위에 있는 그래프랑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이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 위상도 있습니다. 위상이 100%일 때는 밝게 측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위상이 0%일 때는 아무래도 밝게 측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거리가 가까울 때 밝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일 가까울 때는 밝기가 확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여러분 위상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위상이 즉 0%, 즉 사계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금성이 우리한테로 제일 가까워질 때는 이때는 사실 금성이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구 건너편 부분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는 금성의 뒤쪽, 이 태양빛을 안 받는 태양빛을 가리는 부분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쪽으로만 갑자기 밝기가 확 낮아졌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금성의 시간에 따른 밝기와 거리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시간에 따른 금성의 위상과 태양이각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러분들 이 금성의 시간에 따른 4가지 물리량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특성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얘네들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변하는 것일지를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주전원을 도입한 지구중심설을 적용하는 경우와 그 천동설을 이 태양중심설을 도입하는 경우에서 금성의 밝기, 거리, 위상, 그리고 태양과의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에서. 그리고 그 둘 중에서 얘를 적용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이론은 관측 증거가 맞지 않는 이론으로 폐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증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하면서도 느꼈는데 이걸 여러분 실시간으로 따라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을 공개를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고 이 그래프를 좀 도출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출을 해 보셨으면은 이 둘 중에서 얘와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 이 천문 데이터 분석 실습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좀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의 탐구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일요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탐구는 이겁니다. 1교시에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시를 찾아서 제목과 시인의 이름을 쓰고
어떤 점에서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좀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관심 학문이 인류 문명상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략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해당 학문의 발달로 인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생각하여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아까 전에 제시했던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물리량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또 지동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물리량이 넷 중에서 뭔지를 골라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 과제를 결정을 했으면요, 금성이 아닌 다른 행성, 아까 전에 이 스텔라리움에서 금성이 아닌 뭐 다른 행성, 예를 들면 뭐 목성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행성의 시간에 따른 물리량 변화를 뭐 아까처럼 이 세로축 두 개인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꼭 이거 다 안 해도 됩니다. 두 개 안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하셔서 엑셀 파일을 제작해서 첨부 파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4개 과제를 올려놨는데 최대 2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 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좋은 거죠. 근데 최대 2개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개만 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생각수북 심포지엄의 1, 2교시 창의융합 탐구의 내용이었습니다. 창의융합 탐구가 아니었나요? 어찌됐든 수업량 유연화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고 보니까, 녹화하고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리로에 올라가 있는 이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녹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쭉 보시면서 도전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